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과 전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역사 스토리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궁궐의 돌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유난히도 낮고 무겁게 울렸다. 그날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사라졌다. 이름조차 기록에서 지워진 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인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사라진 이후 조정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조선의 어떤 진실이 함께 묻혀버렸다는 사실을. 조선 중기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조정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사대부들은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며 서로를 견제했고 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나치게 청렴하고 지나치게 고든 한 선비의 존재였다. 그는 권력에 기대지 않았고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 오직 옳다고 믿는 것만을 따랐다. 그 선비는 이름보다도 청렴한 자로 더 자주 불렸다.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를 신뢰했고 일부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왕에게도 거리낌 없이 직언을 올렸고 잘못된 정책에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특히 권력을 쥐고 있던 몇몇 대신들은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국고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장부는 완벽했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세금은 늘었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몇몇 고위 대신들이 은밀하게 재정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상소를 올렸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파장은 컸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조정은 술렁였고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면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고 덥자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집 앞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았고 밤마다 인기척이 느껴졌다. 동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확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가 내리던 그 밤 그는 마지막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조정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가 열렸다.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록에서도 문서에서도 그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남긴 상소의 일부 내용이 익명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신하들 역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결국 왕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몇 대신들이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시작이 되었던 선비의 이름은 끝내 기록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공은 사라지고 사건만 남았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한을 담고 있다. 옳음을 위해 나아갔지만 그 대가로 존재 자체가 지워진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흥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의지와 용기가 결국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그 선비는 끝까지 말하는 길을 택했다. 비록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아 조용히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정신이었다. 드러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 고요하지만 끝내 흔들리지 않는 의리와 절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한과 결국 이어지는 작은 흥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의 공백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공백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침묵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기억하려 했다. 그가 사라진 이후 조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했지만 신하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 서로의 얼굴을 먼저 살피는 일이 잦아졌다.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구의 말이 어디까지 전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 역시 변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결정 하나를 내리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졌다. 그날 밤 이후 왕은 단 한 번도 그 선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종종 혼자 남아 오래된 상소문들을 다시 펼쳐보곤 했다. 그 안에는 사라진 사람의 필체와 누구보다 분명했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잊혀지는 듯 보였다. 대신들은 자리를 지켰고 조정은 다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백성들의 삶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세금은 조정되었고 관리들의 횡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누군가의 이름 없이 이루어진 변화였다. 공을 주장하는 이도 없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그 선비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와 함께 공부했던 이들, 그의 말을 들었던 젊은 유생들, 그리고 그의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람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뜻은 남았지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기록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 글로 남지 않은 이야기였기에 더 조심스럽게 전해졌고 더 깊이 마음속에 남았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한 젊은 유생이 낡은 서고를 정리하던 중 먼지에 덮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일부가 찢겨나간 채 남아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선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상소문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문장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으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별한 수식도 화려한 표현도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오래 눈에 남았다. 젊은 유생은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훗날 그 역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날의 문장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의 뜻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다. 기록은 지워졌지만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깊은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가 사라졌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기를 경계로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떤 이름도 남지 않은 변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흔적.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기록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기억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사라져야만 그가 남긴 뜻이 더 오래 살아남기도 했다. 그 선비의 삶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의 선택은 지워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그 한 걸음은 결국 누군가의 다음 걸음이 되었다. 조선의 한은 바로 그런 데에서 비롯된다. 드러나지 못한 이름, 인정받지 못한 공, 그리고 끝내 기록되지 못한 진실. 하지만 그 한은 단순한 슬픔으로만 남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또 다른 흥으로 이어진다. 보이지 않게 이어지는 변화, 조용히 쌓여가는 신념, 그리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조선의 깊은 결이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름 없는 누군가의 선택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